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치매로 연결되는 것, 그건 거의 100%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진실의 치매 이야기의 박진원 원장입니다. 네, 이진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네네. 다각도로 좀 다뤄볼까 싶어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치매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100%죠, 100%. 네. 네.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로 발전되기가 쉽죠. 치매라는 질환을 얘기하는데 우울증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동의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치매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 우울증이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치매로 연결되는 것, 그건 거의 100%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 우울증에 관련된 것도 아예 다른 섹션으로 다룰 정도로 이것도 네. 치매하고도 아주 밀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환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이 길어지면 삶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 초기 정도에 와 있는 환자분이 하셨을 질문처럼 느껴져요. 이건 뭐 질환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사회학적으로나 또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관련된 것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죠. 많죠. 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제일 극단적으로는 자살이죠.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9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자살 충동이에요. 자살을 시도하거나 욕구를 느끼는 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의 조건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우울하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울증에서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환자분들 오셨을 때 자살 얘기가 나오면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하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드시려고 해요. 체중 감소나 이제 다른 기타적 영양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때문에 다른 면역 질환 같은 게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뭐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육체 활동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다운돼 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몸의 대사에 당연히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질환이 아니에요. 이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신체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아까 전에 그 자살 얘기를 잠깐 우리 이 원장님이 해주셨지만 우울증 단계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어떤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의 어떤 정서적 감정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삶을 유지시킬 만한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잖아요. 아주 기초적으로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본능적인 삶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 뭐 너무 많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그렇죠. 네. 가족들도 있고. 그렇죠.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어떤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반려견이 있으면 이 반려견 밥 주려고도 살아야 돼요. 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작고 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상기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 상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울증 방지에 좋은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 있나요? 해리포터 영화를 보시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해리포터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초콜릿을 계속 주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초콜릿 안에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행복 호르몬 네. 중에 하나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초콜릿이 다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완전한 다크 초콜릿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흔히 뇌에 좋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이죠. 호두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견과류라든지 베리류. 네. 지난 뭐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죠. 네. 생활 습관은 우울증 방지에 좋은 생활 습관 적극적으로 사세요. 삶의 목적을 계속적으로 리마인드 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밝은 면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발굴해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당연히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우울증인지 쉽게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얘기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도 게재가 돼 있기도 하고요. 우울증 관련된 건 뭐 혹시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우울증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서 점수가 일정 이상 나오시면 뭐 정신과라든지 방문을 하셔서 저희 병원도 좋고요. 오셔서 같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선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이죠.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안 좋은 게요. 약 먹지 말고 이걸 네가 이겨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라, 뭐 이겨내라, 나도 그 심정 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도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거꾸로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막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격려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어적으로 힘을 주려고 야 너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어떻게 맞아요. 살아 근데 네.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런 반어적이든 아니면 또 긍정적인 의미의 격려든 이런 것들이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죠? 네. 일단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그래서 약물 관련한 얘기를 잠깐 언급드리자면 이 약물이 워낙 다양해요. 이건 지금 양약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약을 먹으면 자기 스스로가 좀 더 디프레스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약을 찾아가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을 피하는 것도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이 약물들이 정서적으로 어느 순간에 되면 작동력치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지 또는 약의 또 종류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문가 선생님과 계속적으로 상의하셔야 되고 그 약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환자마다 이것도 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희가 한방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의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의사니까 우리 말 좀 들어봐. 한약 먹어. 우리 뭐 병원 장사해야 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정말 우울증 환자들이 한방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보시고 한방에 관련된 거 궁금하시거나 있으면 저희들한테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괜찮았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